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박람회 야권이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밤샘 시위까지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통 이제 제 소개를 하거든요. 인천 중구동구 강화 홍진이 안상수입니다. 이렇게. 그건 양해를 좀 하셔야지. 하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중구동구요? 네. 네. 중구동구 강화군 옹진군. 네. 인천 중구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네. 제 지역군 대한민국입니다. 비례이기 때문에. 예. 비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오늘 주제와 비례로 나왔다가 이렇게 지역구 자리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 의원들을 아직 뭐, 그죠? 예. 아주 뭐, 그래, 조금 좀, 아주 멀었다. 비중을 좀 덜 두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비례 의원들은 저희가 잘 안 쳐주는데. 이 저련은 이제 삼선급. 삼선급 비례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쳐주십니까? 하지만 밖에 나와서 이제 국회에 가시면 또 안 쳐주시잖아요. 비례니까. 국회 내에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따로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웃고 계시는데 여야가 여기서는 이 방에서는 어제는 아주 큰 전선이 펼쳐졌습니다. 예. 우선 밤샘 시위를 하신 쪽이니까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왜 그렇게 밤샘 시위가 됐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 시절 2010년 3월 26일 새벽 그야말로 북한에서 우리 천안함을 폭침을 시킴으로 해서 46명의 우리 젊은 장병들이 그야말로 물속에서 그 차가운 물속에서 구조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평택에서 연결식을 하고 대전의 현충원까지 가서 안장을 시킨 함께한 그런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온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는데 지금 그 김영철이 바로 그 공격을 한 부서의 총책임자였다라는 것이 정설이고 따라서 그런 사람을 지금 이런 축제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정말 밤샘을 하면서 막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의원님. 저는 잠깐만요. 저 안상수 의원님께서 처음 나오셔가지고 저희 규칙을 잘 모르실 텐데 초반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가 중간에 알아서 상대방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끊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당 탄압을 좀 총수하시는 것 같은데 말을 자꾸 끊고 저는 이 김영철 같은 사람이 뭐 그야말로 전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선일보도 2014년 사설에서 전범이라고 했는데 전범이 대표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죠. 불쾌하죠. 그러나 그 조선일보에서 쓴 그대로 그게 남북 2차 현실이고. 2014년에 쓴. 그렇죠. 예, 이번이 아니라. 예. 그때 조선일보가 쓴 논술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상대해야 되는 게 남북 대화 현실인 겁니다. 그걸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죄송합니다. 계속 야당만 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집권당을 여러 차례 했고 오랫동안 해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년 동안 집권 여당을 했는데 그때 남북 대화 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야당일 때, 당시엔 야당이었죠. 당대표 할 때는 김정일이 내주는 전세기 타고 북한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전례들을 다 비춰보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거는 해방 놓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 지금 우리는 그 지난번에 뭐 김영남인가요? 혹은 또 뭐 김여정인가? 그 김정은이 동생 요구 그럴 때도 반대를 하지 않았죠. 이 김영철이는 특별한 경우다. 우리나라를 공격한 정말 그 수괴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2014년에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쪽 북측에 말하자면
저 대표로 판문점에서 만날 때니까 그때는 뭐 그쪽에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보내고 뭐 그쪽 대표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뭐 또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번은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20년에 걸쳐서 삼수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온 정성을 모아서 세계인의 축제를 한 것인데 여기에 세계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88올림픽은 우리 산업화의 꽃이었다면 이것은 세계화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건데 이것을 괜히 그런 북한의 전쟁범을 정말 축제의 한마당에 그것도 마무리 짓는 데 갖다 세운다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죠. 우리 대통령께서 그 김정은이가 그런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더라도 안 된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 평화의 상징이 될 만한 사람을 이런 것이 더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화 너무 평화적이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해야죠. 네. 예. 너무 평화적으로들 하셔가지고 제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다시 드리고 싶어요. 물론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에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함 폭침은 누가 봐도 북한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주역이 만약에 김영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연평도 포격의 주역이 누굽니까? 황병수 아닙니까? 그 황병수 아시안게임 때 왔을 때 악수하고 국회 왔을 때 크게 웃으면서 환영한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무슨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게 공당이고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집권해봤으니까 지금 시장도 해보셨으니까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는 이 숙제는 누구나 지고 있는 숙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려운 숙제인 거 알면 문제는 제기하되 그러나 크게 봐서는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거의 뭐 깽판 놓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김영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누구도 괜찮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요. 김영철만 안 되고 근데요. 잠깐만. 저희를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칼 폭파나 연평도 표격이나 천안함 폭침이나 수계는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물론. 수계는 괜찮고 그 밑에 있는 졸계는 안 된다는 겁니까? 수계는 만났잖아요. 그러나 비밀 회담 했잖아요. 그것은 전세기 줬잖아요. 그것은 근데 무슨 그런 거는 얘기가 됩니까? 일종의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 그 상황이 자유한국당에 처한 상황이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지금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인을 모시다 놓고는 축제에다가 전쟁광을 마무리하는 데서 직접 우리나라를 공격한 군인의 그 경찰의 총수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이것이 김정은이한테 이거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 지네들 하는 걸 환영하는구나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전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때 6.25 때 얘기입니다만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전부 다 봉기할 걸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인을 오판을 할 수 있는 사인을 주지 않을까 나는 그게 큰 걱정입니다.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깃장을 놓지 않았다면 평양올림픽이니 뭐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다면 많이 도와주고 같이 하는 속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 제가 100배 양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올림픽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올림픽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선전했습니까? 그거 통일대회 가서 연전홍성할 때 우리 컬링 선수들이 시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응원했으면 금메달 땄을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가 그 계속 춤을 췄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그렇게 시비 걸면 안 되죠. 정쟁을 안 하겠다 해서 일체 우리도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김영철 건에 대해서만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잘못하면 북에도 사인을 잘못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우방
유엔 우리를 지금 지지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비핵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방들에도 잘못된 사인을 주겠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편에 서 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제재를 혹은 이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오해를 줄 수 있게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네.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저희가 겁니다. 그 대북 압박의 국제 공조는 한치의 틈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혔고요. 미국하고도 저는 그렇게 긴밀하게 대화를 통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김영철이 온다 그랬을 때 미국이랑 대화 없이 협의 없이 받아들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나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정치를 뭐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자유한국당이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 해석은 뭐냐면요. 이 올림픽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니까 이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갈까 봐 그냥 해방 놓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당의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비리 의혹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거 물타기 하는 겁니다. 아니, 전혀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안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평창올림픽에 관한 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창올림픽에 관한 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크게 덕을 보신 분이죠. 우리가 저도 이제 뭐 과거에 그 정치 아시안 게임도 인천에서 유치원을 하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만 평창올림픽 유치원을 하고 우리 MB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실제로 유치하는데 성공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것에 관한 어떤 열매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국민과 함께 그것을 뭐 이렇게 그야말로 향유한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거는 이렇게 뭐 반대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런 상황이 그 제2의 월남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사실 합니다. 제2의 월남화라는 건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 결국 이제 월남에서 월맹과 월남이 싸워가지고 그런데 미국이 철수함으로 해서 공산화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30여 년을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런 상황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렇게 뭐 미국과 이렇게 어깃장이 나서 미국이 그냥 아이고 한국 뭐 과거에 에치슨 라인처럼 6.25 촉발시킨 그렇게 해서 슬쩍 물러나고 그럴 때 그냥 어물쩡하고 이렇게 북한이 넘어와 가지고 그러면 미군 철수하고 적화 통일되는 그렇지. 그런 그렇게 되는 상황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반발을 해가지고 이 평양에서 혹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구나. 자기들이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적어도 비핵화를 가지고 대화를 출발하고 그래서 남북통일이 정말 돼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슬슬슬슬 하다 보면 환영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뭐 대통령께서 그냥 그 북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표정이 그냥 한 30년 만에 만난 오누이처럼 뭐 그렇게 하셔서 좋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이 착각할까 봐 걱정하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고요. 북한을 우리가 환영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북한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 공조해야죠. 한미 동맹이라는 게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당국자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해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국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걱정이 되면 북한의 남침이 걱정이 되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요. 국방 예산이 증가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해마다 8.9%씩 올려서 평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5.2%로 뚝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합니다. 4.9%로 떨어졌어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안보 약하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핵잠수함도 도입하겠다고 그러고 미사일 중량 풀었잖아요. 수건 사병거 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방에 대해서 턴질을 하고 있는 우리 보고 북한을 무슨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맨날 노크 기순이 뭐니 구멍 안보 구멍은 다 난 사람들은 마치 안보를 지킨다고 하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일단 핵의 균형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6차 실험까지 성공을 하고 그런 마당에 우리는 지금 비핵화에 계속 국제적인 비핵화에 공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금 전략 핵무기는 배치를 해야 된다. 균형이 필요하죠. 그 최대 방어를 하는 것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평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을 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이 논란 과정에서 제가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악수를 하면 대통령 취급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예. 취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인정하고 완화우가 야당 정치인 한 명이 결정할 일입니까? 국민이 표로 뽑은데 그건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넘어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중 연설을 하다가 조금 앞서 나간 걸로 봐야지.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전후 맥락으로 보면 아니 이분은요. 그냥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약간 이게 레토릭에 불과하다. 레토릭이죠. 그건 뭐 원고 보고 읽은 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말했던 분이에요. 네.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일국의 대통령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우리도 아니 예를 들면 모든 연사가 가서 보면 나도 유심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깍듯이 왜냐하면 말을 막 하다 보면은 뭐 그냥 반말도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그렇게 한 건 사실이고 그 이제 김무성 대표가 조금 약간 격앙이 돼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인데 원고를 읽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안상수 의원님이 인천시장 하셨잖아요. 예. 인천시장 하고 있는데 당시 야당 시의원이 당신을 시장으로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저 인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니에요? 물론인데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사과해야죠 그러면. 당을 대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 논리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뭐냐면 그 남북 군사회담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 축제인 올림픽에 참석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근데 2014년에 황병서도 아시안 게임에 참석했거든요. 폐막식에.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일단 아시안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나요? 굳이 따지자면 어떤 그 희생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연평도와 천안함에. 예,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 어떤 그 성격에 있어서는 이게 잘못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당시에는 그게 마지막 날 왔었거든요. 폐막식 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우리가 환대하고 뭐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뭐 선수뿐 아니라 응원단서부터 무슨 예술단서부터 해가지고 선수는 그냥 연합운명인데 뭐 한 700~800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이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결국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놔야지 이것도 다 기록이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하나의 그 역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런 내용을 북한도 알려주고 우리 우방들한테 알려줘야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환영 무드로만 해놓으면 이거지 사람들이 이게 뭐 자기들끼리 그냥 얼렁뚱땅 해나가지 이게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범죄자인데 5년형 받은 사람하고 10년형 받은 사람을 다르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것도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군사회담은 된다. 저는 군사회담이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평화의 제전이니까 이런저런 험이 있더라도 좀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평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은 그럴 수 있으나 군사회담이야말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팽팽한 긴장의 상황이면 파트너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전범이 나와도 되고 올림픽에 오면 안 될까? 걱정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죠. 사실 이게 다 위장된 평화 공세. 위장된 평화 공세일 수 있고 또 계속.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시간 벌면서 자기들이 핵은 완성하고 우리는 무장 해제하고 또 우리 자유방과 미국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소리가 강력한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회방이 아니고 그런 목소리 있다는 정도로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통일대교에서. 목소리가 아니라 거의 몸짓이에요. 거의.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과하다 싶고요.
몸짓 언어죠. 그리고 네. 그 혹시나 정치에서 중요하죠. 몸짓 언어. 혹시나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안보태에서는 빈틈이 없고요. 국방비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첨단 무기도 많이 들여오고 있고 군의 사기도 더없이 높습니다. 또 그 강한 군대 만들기 위해서 국방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한미공조도 물설 틈이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뭐 위장평화공세에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미국도 인정하고 저희도 인정하듯이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대화회장으로 끌어내자는 거잖아요. 대화로 나오는 기밀을 보고 있으니까 그걸 잡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와서 김영철이가 와서 북미 대화 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 미국도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경우에 사실은 그 우리가 오히려 상대방을 더 압박하는데 공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 미국에서 아주 최대한의 제재를 지금 한다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됐고 또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다른 옵션이 있다. 뭐 거의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의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데 이것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실망을 한 것은 대통령께서 김여정 등 그때가 실세인데 그때 왜 비핵화에 대한 것이 한마디도 없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그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괜히 립서비스나 하고 그림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문제 제기는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국회로 돌아오셔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야죠. 민생이 지금 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정상화하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너무 쉽게 동의해 주시니까. 이제 다만 오늘 오후 3시에 우리가 청계광장에서 수십만 명을 모시고 거기까지만 하고 보고를 하고 우선 그다음에 판단을 할 겁니다. 수십만 명 다 나오기로 약속됐나요? 이따 보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2부답지 않게 약간 심심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철희 의원,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올림픽에 관한 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창올림픽에 관한 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크게 덕을 보신 분이죠. 우리가 저도 이제 뭐 과거에 그 정치 아시안 게임도 인천에서 유치원을 하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만 평창올림픽 유치원을 하고 우리 MB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실제로 유치하는데 성공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것에 관한 어떤 열매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국민과 함께 그것을 뭐 이렇게 그야말로 향유한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거는 이렇게 뭐 반대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런 상황이 그 제2의 월남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사실 합니다. 제2의 월남화라는 건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 결국 이제 월남에서 월맹과 월남이 싸워가지고 그런데 미국이 철수함으로 해서 공산화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30여 년을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런 상황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렇게 뭐 미국과 이렇게 어깃장이 나서 미국이 그냥 아이고 한국 뭐 과거에 에치슨 라인처럼 6.25 촉발시킨 그렇게 해서 슬쩍 물러나고 그럴 때 그냥 어물쩡하고 이렇게 북한이 넘어와 가지고 그러면 미군 철수하고 적화 통일되는 그렇지. 그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반발을 해가지고 이 평양에서 혹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구나. 자기들이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적어도 비핵화를 가지고 대화를 출발하고 그래서 남북통일이 정말 돼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슬슬슬슬 하다 보면 환영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뭐 대통령께서 그냥 그 북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표정이 그냥 한 30년 만에 만난 오누이처럼 뭐 그렇게 하셔서 좋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이 착각할까 봐 걱정하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고요. 북한을 우리가 환영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북한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 공조해야죠. 한미 동맹이라는 게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당국자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해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국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걱정이 되면 북한의 남침이 걱정이 되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요. 국방 예산이 증가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해마다 8.9%씩 올려서 평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5.2%로 뚝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합니다. 4.9%로 떨어졌어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안보 약하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핵잠수함도 도입하겠다고 그러고 미사일 중량 풀었잖아요. 수건 사병거 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방에 대해서 튼튼히 하고 있는 우리 보고 북한을 무슨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맨날 노크 기순이 뭐니 구멍 안보 구멍은 다 난 사람들은 마치 안보를 지킨다고 하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일단 핵의 균형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6차 실험까지 성공을 하고 그런 마당에 우리는 지금 비핵화에 계속 국제적인 비핵화에 공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금 전략 핵무기는 배치를 해야 된다. 균형이 필요하죠. 그 최대 방어를 하는 것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평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요. 김영철만 안 되고 근데요. 잠깐만. 저희를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칼 폭파나 연평도 표격이나 천안함 폭침이나 수계는 누굽니까?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물론. 수계는 괜찮고 그 밑에 있는 졸계는 안 된다는 겁니까? 수계는 만났잖아요. 그러나 비밀 회담 했잖아요. 이제 그것은 전세기 줬잖아요. 그것은 근데 무슨 그런 거는 예가 됩니까? 일종의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 그 상황이 자유한국당에 처한 상황이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지금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인을 모시다 놓고는 축제에다가 전쟁광을 마무리하는 데서 직접 우리나라를 공격한 군인의 그 경찰의 총수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이것이 김정은이한테 이거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 지네들 하는 걸 환영하는구나.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전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때 6.25 때 얘기입니다만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전부 다 봉기할 걸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인을 오판을 할 수 있는 사인을 주지 않을까 나는 그게 큰 걱정입니다.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깃장을 놓지 않았다면 평양 올림픽이니 뭐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다면 많이 도와주고 같이 하는 속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 제가 100보 양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올림픽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올림픽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선전했습니까? 그거 통일대회 가서 연전홍성할 때 우리 컬링 선수들이 시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응원했으면 금메달 땄을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가 계속 춤을 췄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그렇게 시비 걸면 안 되죠. 정쟁을 안 하겠다 해서 일체 우리도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김영철 건에 대해서만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잘못하면 북에도 사인을 잘못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우방 UN 우리를 지금 지지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비핵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방들에도 잘못된 사인을 주겠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편에 서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제재를 혹은 이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오해를 줄 수 있게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 대북 압박의 국제 공조는 한치의 틈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혔고요. 미국하고도 저는 그렇게 긴밀하게 대화를 통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김영철이 온다 그랬을 때 미국이랑 대화 없이 협의 없이 받아들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나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정치를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자유한국당이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 해석은 뭐냐면요. 올림픽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니까 이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갈까 봐
그냥 해방 놓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전혀 뭐냐면 그건 그렇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당의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비리 의혹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거 물타기 하는 겁니다. 아니, 전혀 그거 그렇지 막으려고 않고요.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안 그러면 이 사기적으로 저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박람회 야권이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밤샘 시위까지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통 이제 제 소개를 하거든요. 인천 중구동구 강화 홍진이 안상수입니다. 이렇게. 그건 양해를 좀 하셔야지. 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중구동구요? 네, 네. 중구동구 강화군 옹진군. 네. 인천 중구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네. 제 지역군 대한민국입니다. 비례이기 때문에. 예. 비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 주제와 비례로 나왔다가 이렇게 지역구 자리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 의원들을 아직 뭐, 그죠? 예. 아직 뭐 그래 조금 좀 아직 멀었다. 비중을 좀 덜 두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비례 의원들은 저희가 잘 안 쳐주는데. 이 서류는 이제 삼선급. 삼성급 비례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쳐주십니까?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 국회에 가시면 또 안 쳐주시잖아요. 비례니까. 국회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따로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웃고 계시는데 여야가 여기서는 이 방에서는 어제는 아주 큰 전선이 펼쳐졌습니다. 예. 우선 밤샘 시위를 하신 쪽이니까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왜 그렇게 밤샘 시위까지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 시절 2010년 3월 26일 새벽 그야말로 북한에서 우리 천안함을 폭침을 시킴으로 해서 46명의 우리 젊은 장병들이 그야말로 물속에서 그 차가운 물속에서 구조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평택에서 연결식을 하고 대전의 현충원까지 가서 안장을 시킨 데 함께한 그런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온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는데 지금 그 김영철이 바로 그 공격을 한 부서의 총책임자였다라는 것이 정설이고 따라서 그런 사람을 지금 이런 축제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정말 밤샘을 하면서 막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의원님. 저는 잠깐만요. 저 안상수 의원님께서 처음 나오셔가지고 저희 규칙을 잘 모르실 텐데 초반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가 중간에 알아서 상대방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끊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당 탄압을 좀 총수하시는 것 같은데 말을 자꾸 끊고. 저는 이 김영철 같은 사람이 뭐 그야말로 전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선일보도 2014년 사설에서 전범이라고 했는데 전범이 대표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죠. 불쾌하죠. 그러나 그 조선일보에서 쓴 그대로 그게 남북이 참 현실이고. 2014년에 쓴. 그렇죠. 예, 이번이 아니라. 예. 그때 조선일보가 쓴 논술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상대해야 되는 게 남북 대화의 현실인 겁니다. 그걸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죄송합니다. 계속 야당만 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집권당을 여러 차례 했고 오랫동안 해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년 동안 집권 여당을 했는데 그때 남북 대화 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야당일 때 당시엔 야당이었죠. 당대표 할 때는 김정일이 내주는 전세기 타고 북한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전례들을 다 비춰보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거는 해방 놓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 지금 우리는 그 지난번에 뭐 김영남인가요? 혹은 또 뭐 김여정인가? 그 김정은이 동생 요구 그럴 때도 반대를 하지 않았죠.
이 김영철이는 특별한 경우다. 우리나라를 공격한 정말 그 수괴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2014년에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쪽 북측에 말하자면 저 대표로 판문점에서 만날 때니까 그때는 뭐 그쪽에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보내고 뭐 그쪽 대표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뭐 또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번은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20년에 걸쳐서 삼수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온 정성을 모아서 세계인의 축제를 한 것인데 여기에 세계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88올림픽은 우리 산업화의 꽃이었다면 이것은 세계화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건데 이것을 괜히 그런 북한의 전쟁범을 정말 축제의 한마당에 그것도 마무리 짓는 데 갖다 세운다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죠. 우리 대통령께서 그 김정은이가 그런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더라도 안 된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 평화의 상징이 될 만한 사람을 이런 것이 더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너무 평화적이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해야죠. 네. 예. 너무 평화적으로들 하셔가지고 제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다시 드리고 싶어요. 물론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에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함 폭치 뭐 누가 봐도 북한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주역이 만약에 김영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연평도 포격의 주역이 누굽니까? 황병수 아닙니까? 그 황병수 아시안게임 때 왔을 때 악수하고 국회 왔을 때 크게 웃으면서 환영한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무슨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게 공당이고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집권해봤으니까 지금 시장도 해보셨으니까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는 이 숙제는 누구나 지고 있는 숙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려운 숙제인 거 알면 문제는 제기하되 그러나 크게 봐서는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거의 뭐 깽판 놓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김영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누구도 괜찮다 뭐 이런 입장 현재로 협상을 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이 논란과 관해서 제가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악수를 하면 대통령 취급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예. 취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야당 정치인 한 명이 결정할 일입니까? 국민이 표로 뽑은데 그건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넘어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중 연설을 하다가 조금 앞서 나간 걸로 봐야지.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전후 맥락으로 보면 아니 이분은요. 그냥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약간 이게 레토릭에 불과하다. 레토릭이죠. 그건 뭐 원고 보고 읽은 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말했던 분이에요. 그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일국의 대통령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우리도 아니 예를 들면 모든 연사가 가서 보면 나도 유심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깍듯이 왜냐하면 말을 막 하다 보면은 뭐 그냥 반말도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그렇게 한 건 사실이고 그 이제 김무성 대표가 조금 약간 격앙이 돼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인데 원고를 읽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안상수 의원님이 인천시장 하셨잖아요. 인천시장 하고 있는데 당시 야당 시의원이 당신을 시장으로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저 인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니에요? 물론인데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사과해야죠 그러면. 당을 대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논리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뭐냐면 그 남북 군사회담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 축제인 올림픽에 참석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근데 2014년에 황병서도 아시안게임에 참석했거든요.
폐막식에.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일단 아시안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나요? 굳이 따지자면 어떤 희생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연평도와 천안함에. 예,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 어떤 그 성격에 있어서는 이게 잘못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당시는 그게 마지막 날 왔었거든요. 폐막식. 근데 이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우리가 환대하고 뭐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뭐 선수뿐 아니라 응원단서부터 무슨 예술단서부터 해가지고 선수는 그냥 연합운명인데 뭐 한 700~800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이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결국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놔야지. 이것도 다 기록이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하나의 그 역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런 내용을 북한도 알려주고 우리 우방들한테 알려줘야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환영 무드로만 해놓으면 이거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자기들끼리 그냥 얼렁뚱땅 해나가지 이게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범죄자인데 5년형 받은 사람하고 10년형 받은 사람을 다르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것도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군사회담은 된다. 좀 군사회담이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평화의 제전이니까 이런저런 험이 있더라도 좀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평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은 그럴 수 있으나 군사회담이야말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팽팽한 긴장의 상황이면 파트너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전범이 나와도 되고 올림픽에 오면 안 된다. 걱정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죠. 사실